안녕하십니까, 홍영락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. 쇼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역사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?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는, 또 보수 진영한테는 등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. 시사평론가 정군기 박사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종모양 알림 눌름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해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사평론가 정기 박사님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보셨죠? 네. 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이번 게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? 트럼프가 이겼고요. 예, 완성입니까? 김정은도 이겼고 예,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한 무승부 정도의 방어, 예. 보수 진영이 패한 거죠. 완패. 완패라기보다는 예. 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예. 뭐 패한 느낌이 드는 예. 그런 이상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. 네. 예. 또 뭐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고스톱판 뭐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 고스톱판에서 트럼프가 1타 2피를 했다. 근데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피박을 씌웠는데 김정은이한테는 피박을 씌우려다가 한번 물려주고 그 다음에 다음 기회에 씌우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얘기 중에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전에 이게 쇼입니까 아니면 그 뭐 진지한 부분이 있었습니까? 저는 그 철저히 계산된 쇼다 이렇게 봤습니다. 그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프렌티스라는 미국의 드라마 예. 드라마 그 리얼리티 쇼죠. 네. 거기 진행자를 10년 이상을 한 대통령 되기 전에는 방송인이었습니다. 그렇죠. 아주 고도로 전략을 잘 짜는 예. 우리 앵커님도 그 PD 출신 아니십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저보다 더 잘 느끼실 텐데 고도로 계산된 쇼였는데 예. 이 쇼의 그 연출자와 주인공이 미국 대통령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뭐 쇼다, 리얼리티 쇼다 이렇게 비판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. 그 계산됐다는 건 어떤 얘기죠? 이번에 김정은도 뭐 내가 오후에 바로 알았다. 음. 지금 그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. 그 전에 친서가 벌써 왔다 갔지 않았습니까? 예. 한 1, 2주 전에 예. 양쪽이 다 친서를 공개하면서 교감을 쌓은 뒤에 예. 트윗을 올려서 뭐 화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매우 준비를 많이 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리얼리티 쇼인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, 한국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이런 쇼였다.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 그 캠프를 열었거든요. 이 와중에서 벌어진 사안입니다. 철저히 미국민과 또 북한의 김정은을 그 고려한 이런 이번에 만남이었고 한국민에 대해서는 그 인사 메시지도 하나 없었습니다. 그 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사 메시지도 없이 김정은 만나고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또 뭐 잘된 만남에 트윗을 날렸죠. 예. 자, 뭐 어쨌든 그렇게 이분들이 원체 수가 단수가 높으니까 이게 빠질 구멍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길을 갔는데 문제는 그 정 박사님 보기에 트럼프나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.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얻은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. 분명히. 그러니까 그들만의 승리죠. 그들만의 승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전 세계 시민들이 얻은 거는 없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요. 예. 이번 만남은 만남만 있었습니다. 내용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. 비핵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미 간에 대화를 해가지고 비핵화를 하고 국제 제재를 풀고 하는 이 과정이 그 회담의 핵심인데 이 내용은 한마디도 없었고요.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부터 나오는 보도가 이겁니다. 트럼프가 그 비핵화는 상당히 어렵고 그 난관이 많은 과제니까 현재 상태의 핵 동결로 가자.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지 않고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. 이렇다면은 지금 큰 움직임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얘기 없었고 핵 동결을 가면 결국 손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 전 세계 시민들이 아닌가라는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. 결국은
그 김정은이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그렇죠. 되지 지위를 않습니까? 인정하게 되는 사실상. 그렇게 네. 되면 결국은 우리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뭐 달라 뭐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가 아니라 돈 갖다 바치라 그러면 갖다 바칠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뭐 이런 거니까 진짜 우리 국민만 피해를 보는데 야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는 요번에 이제 자기 재선 고지를 위해서 이게 쇼를 하든지 어떻든 이미지를 그렇게 굳혔고 그다음에 김정은이는 지난번에 싱가포르 가가지고 그 빈손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인민들한테 망신 당했는데 요번에 그 자기 어깨 좀 어슬거리게 됐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뭐 얻었을 거 아닙니까? 아까 무선부라고 그러셨잖아요. 예.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뭐 패싱을 당했다. 예. 뭐 계기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다 감안하는 것 같아요. 내가 모든 그런 그 상대 진영의 비판을 감수하고더라도 어쨌든 이런 만남을 주선했다. 이건 난 굉장히 의미가 있다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뭐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없어요. 잘하고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맞아야 되고 또 2, 3년 뒤에는 또 그 어떤 그 진영 간의 대선도 있고 한데 가장 그 이번에 히트를 친 뭐 그런 그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정말 이런 건 별로 없죠. 그 보수진영에서 그 패싱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챙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 조금 전에 앵커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 핵 동결 상황을 미국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 동안에 국제사회가 그 합의한 북한의 제재에 대한 기준이 또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 큽니다. 그렇죠. 예. 비핵화 안 하면은 모든 지원 뭐 그다음에 무역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무너지는 가능성이 크고 벌써 이번 만남 이전에 쌀 지원 들어갔지 않습니까? 이렇게 된다면은 김정은의 체제 뭐 핵 보유 뭐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국제사회가 스탠다드로 가지고 있었던 제재가 무너지는 아주 이런 상황도 그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이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정상회담하기를 정상이 만나기를 제일 그 바랬고 또 그거를 나름대로 뒤에서 뭐 주선도 했을 것 같고 이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뭐 비핵화가 완전하게 타결이 되면 괜찮은데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 그 성향으로 봐갖고 완전한 타결은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핵에 대한 동결 정도로 끝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당하는 건데 근데 대통령은 왜 그걸 알면서도 국민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? 그게 좀 문재인 이해가 안 대통령도 되네요. 이제 근본적으로는 예. 이번 그 만남이 뭐 비핵화를 뭐 그 집중적으로 협상을 하고 그런 만남을 그 예상하지는 않았고요. 예. 다만 지금 이제 그 중단됐던 북미 협상을 다시 그 재개하는데 내가 큰 뭐 미랄이 되겠다. 사실상 성공을 한 거죠. 예, 그러니까 예.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보수 진영이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그 이런 그 모양새 이런 거는 내가 뭐 저 망가져도 좋으니까 북미 협상을 내가 주선한 거, 그다음에 잘 되는 거, 그다음에 남북 간의 또 향후의 움직임 이런 걸로 가면은 나는 뭐 좋다 이런 그 생각을 아주 실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저도 정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게 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하면서 지금 아까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되고 요 단계에서 동결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김정은이한테는 꼼짝을 못하게 되는데 예? 그렇죠. 꼼짝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남을 주선을 계속 해봐야 결과적으로 국가 이익이라든지 국민 이익은 안 되고 모르겠어요.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다음에 정권적인 이익은 될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. 네. 근데 그 양반 지금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예, 그 앵커님이 핵심을 찌르셨는데요. 예. 비핵화 해가지고 제재 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, 예. 뭐 트럼프가 핵 동결 그런 자세를 보이면은 뭐 그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런 데 대한 명확한 지금 입장이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 뭐 핵 그 동결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하고 예. 뭐 제재 풀어지고 하면은
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안보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보수 진영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예. 정 박사님 뭐 면밀히 시사평론가시니까 잘 보시다시피 보수 진영은 대안이 없어요. 그나마 요번에 트럼프가 와가지고 눈길이라도 줬으면은 보수 진영이 뭔가 좀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보수 진영 요번에 트럼프가 와서 눈길 한번 안 주지 않습니까? 제가 알기로는 보수 진영에서 하얏트 호텔이라든지 그 강화문이라든지 평택까지 그 잠도 안 자고 쫓아다니면서 성조기 들으면서 우리한테 눈길을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려서 악수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지금 현재 냉정하게 이런 상황 아닙니까? 근데 보수 진영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?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우리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면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태극기 많이 흔들면서 성조기도 흔들죠. 예. 심지어는 트럼프 그 지지 그 현판까지 걸고 예.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맹목적으로 성조기를 흔들 게 아니라 성조기를 흔들면서도 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한미 동맹이 어떻게 생겼냐? 1953년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한미 동맹을 맺었는데 이 근본적인 취지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미 동맹하면서 우리를 달랜 겁니다. 예. 그게 이제 그 한미 동맹의 굳건한 혈맹으로 이어져 왔는데 한미 동맹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다. 우리 보수 진영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. 예. 트럼프는 본래 그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. 이 사람은 이념을 따르는 정치가가 아니고요. 네. 철저한 비즈니스맨 출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 어떤 그 보수주의 철학,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를 정통 보수주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 지금 인권이라든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. 뭐 낸시 펠로시 같은 이런 그 의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사실은 그 더 강경하게 한국의 보수 진영하고 생각이 더 같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보수 진영 사람들이 좀 유연하게 사고를 가져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과연 미국에서 누가 우리하고 이런 그 철학을 같이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예. 정 박사님 말씀에 제가 하나 또 붙인다면 이번 트럼프가 와서 또 보수 진영을 위해서 그나마 위로를 하나 해준 게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 끝난 후에 공동 발표문을 하면서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그랬습니다. 한미 동맹 네. 굳건하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사실 보수 진영에서 바라는 바잖아요. 근데 그 굳건한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굳건하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신뢰가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네. 보수 진영이 우리 정 박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나라를 구하는데 보수로서의 어떤 역할이 안 된다는 걸 좀 요번에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게 우리들 입장인 것 같고 네, 자 맞습니다.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방법 우선 그 거리에 나온 보수 진영 인사들의 어떤 그 노력도 필요하고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분들 역할이 필요한데 예. 지금 좀 애매모호합니다. 보면은 우선 그 첫날 남북 회담을 그 북미 회담을 지켜보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보수 진영 정치인들 굉장히 묘한 감정 속에서 지켜봤을 겁니다. 예. 근데 우리 그 기성 언론들은 뭐 오로지 그 찬양 일변도였고 당일날 황교안 대표의 일성도 뭐 근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. 그 다음에 내가 연구해서 내일 말하겠다라고 했는데 좋게 얘기하면은 신중한 거지만 그 이 쇼적인 만남에 대해서 일가를 한 번 정도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날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황교안 대표, 나경원 원내대표 좀 더 분명하고 명쾌하게 짚을 건 짚어야 된다 생각합니다. 또 덧붙여서 하나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 문 대통령은 피박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건 보수진에서 한 얘기인데 그건 결코 아닙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문 대통령은 요번에 이걸 성사시킨 걸로 봐서 피박이 아니라 광을 받은 거예요. 그럼 내년 총선에 지금 이 단계에서 총선하면은 보수진영은 다 전멸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총선에 대한 대책을라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우리 보수 진영의
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.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수 진영이 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경제 문제입니다. 경제 폭망이거든요. 지금 6개월째 수출이 감소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잘하고 있습니다. 경제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다 그러고 국회에 들어간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 진영이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실정에 대해서 정확히 그 따질 건 따지고 그다음에 이 내실 없었던 비핵화 얘기 한마디 없었던 이런 만남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는 뭐 당장 우리가 좀 주도권을 뺏긴 상황은 했지만 또 점수를 또 쌓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오늘 저기 트럼프 리얼리티 쇼가 뭐 선거전이 이용하던 그다음 김정은이 인민들한테 체면을 차리던 우리 국민들한테는 현재 카운트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. 이게 분명합니다. 그래서 이 정권도 정권이 가야 되는 길이 덕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정권이 국민을 위한 방향은 아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. 본인들의 계산이 있을지 몰라도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도 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국가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좀 앞으로 이 미국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 문제 이 부분을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정국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. 끝나기 전에 구독 설정 다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